하늘의 뜻이 바뀌는 달, 그날 이후 강과 산은 제 이름을 잃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 봉인된 문서의 비밀이 풀리다. 2025년 여름, 한국 불교계와 역사학계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한여름의 폭염 속 경남 합천 해인사의 법보전.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지 50년이 넘는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이 생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무소유 비록이었고, 그 안에는 기이하게도 한식이 2025년 7월 말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짜 옆에는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뀌는 달, 그날 이후 강과 산은 제 이름을 잃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보는 순간 사람들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가르침과 함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셨지만 정치나 사회에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속 예언은 마치 한반도의 운명을 꿰뚫어 본 듯한 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봉인 문서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법보전 내부 정리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작은 목함에서 비롯됩니다. 목함 안에는 겹겹이 쌓인 한지와 밀랍봉인이 있었고, 그 위에는 2025년 7월 이후 개봉이라는 붉은 먹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들의 기록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건 내가 떠난 후 하늘이 정한 때가 오면 열라라는 말을 남기고 목함을 맡겼다고 전해집니다. 봉인을 푸는 의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밀랍이 깨지고 한지가 풀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종이가 펼쳐지는 순간 그 안에 적힌 구체적인 날짜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서술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스님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간이 깨어난 듯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예언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짧은 시구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다음 장부터는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2025년의 우리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는 변화들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의 하늘이 낯설어지고 바다는 그 빛을 잃는다라는 표현은 최근 빈번히 관측되는 비정상, 기상현상과 해양 생태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곳곳에는 은유와 상징이 가득했습니다. 강과 산이 제 이름을 잃는다는 구절은 지리적 변화일 수도, 민족적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라는 경고는 사회 전반의 가치, 혼란과 방향성 상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 발견은 곧바로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고승들과 학자들만이 내용을 확인했고, 언론에 알려진 것은 약 한 달 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대중은 충격과 호기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말이라는 시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서는 샵 법정 스님 예언, 샵 7월 말, 샵 구군변화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유튜브와 방송사에서는 각종 해석과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교적 비유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지만, 법정 스님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날 변화를 경고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가 공개된 직후부터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이한 변화들이 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안이 돌연 통과되거나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고, 경제 지표는 불안정하게 출렁였습니다. 기상청도 이례적인 기상 패턴을 경고하며 7월 말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건과 변화가 이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2025년 7월 말이라는 날짜가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타이머처럼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하늘의 뜻이 바뀌는 달은 과연 무엇이며 그날 한국의 운명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월 말, 변화의 징조. 법정 스님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이상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염이나 여름 장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기상청은 2025년 들어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전례 없는 구름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7월에 들어서면서 구름이 기묘하게 길게 뻗어 마치 한반도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보이는 현상이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한반도 상공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 같은 띠가 나타났고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를 이상 기류의 간섭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양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서해와 동해의 연안에서 갑작스럽게 어류 집단 이동이 일어나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심해어들이 얕은 바다로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어민들은 이건 바다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남해안에서는 한밤중에 바닷물이 발광하듯 푸르게 빛나는 야광 파도가 연속으로 목격되며 온라인에서는 바다가 깨어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원화 가치는 며칠 사이에 급격히 요동쳤고 코스피 지수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극단적인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투기 세력의 단기 변동이라고 분석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7월 말에 맞춰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회 전반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 심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와 신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7월 말과 관련된 기사와 토론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생수, 라면, 건전지, 휴대용 발전기 같은 생필품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재난에 대비하는 듯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사람들의 꿈과 직감이 이상하리만큼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는 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붉은 달이 떠오르고 그 달이 천천히 검게 변하면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분석했지만 예언 해석가들은 붉은 달은 변화의 신호라며 예언서 속 문장과 연결지었습니다. 정치권과 외교 무대에서도 기묘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7월 초 미국과 일본, 중국이 각각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동시에 발표하는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나라 모두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묘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7월 말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엑스데이 준비라는 이름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예언을 신봉하며 7월 말에 벌어질 변화에 대비해 안전지대라고 믿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냉소적인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비웃었지만 그들마저도 뉴스에서 반복되는 이상 징조 기사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을 지나면서 변화는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울 한강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했고 강 하류에서는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일시적 역류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은 강이 제 이름을 잃는다는 게 바로 이 말 아니냐라며 예언서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는 일이 몇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일부 산악지대에서는 나무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린 듯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자연 현상인지 아니면 법정 스님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맞물린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025년 7월 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불안 그리고 호기심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예언서 속에서 하늘의 뜻이 바뀌는 달이라고 불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0일. 한반도 전역이 숨을 죽이고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 속 하늘의 뜻의 정체. 법정 스님의 무소유 비록 속 핵심 문장은 단연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뀌는 달, 그날 이후 강과 산은 제 이름을 잃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 앞선 두 구절, 강과 산이 제 이름을 잃는다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다는 비교적 은유적인 해석이 가능했지만 하늘의 뜻이 바뀐다는 말은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동양 사상에서 단순히 자연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 즉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 뜻이 바뀐다는 건 곧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 변한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불교적 해석. 불교학자들은 이 문장을 집단 각성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에 따라 흐름을 이어가지만 가끔 전환의 순간이 찾아와 개인과 집단의 의식이 한 단계 진화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하늘의 뜻이 바뀐다는 것은 물질과 욕망, 중심으로 흘러가던 인류 문명이 정신과 자비 중심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법정 스님이 말한 날짜는 단순한 재난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 태어나는 각성의 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정치적 해석. 반면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훨씬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천명하늘의 뜻이 바뀐다는 말은 왕조, 교체나 정권 변동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리고 현대의 민주화까지. 큰 정치 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뜻을 바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2025년 7월 말은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나 권력, 판도가 크게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며 한반도가 미중일러 사이에서 전략적 위치를 재정립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철학심리적 해석. 철학자들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물리적 세계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집단적으로 믿어온 진리 체계로 보았습니다. 즉, 하늘의 뜻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가치와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폐의 가치, 정치의 정의, 도덕의 기준 같은 것들이 7월 말 이후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 역시 이 해석에 동의하며 예언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 불안을 건드려 집단적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간의 시각 차이. 재미있는 것은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 문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일부 목회자들은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뉴스, 유튜브 라이브, SNS 타임라인에서 7월 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니 사람들의 뇌 속에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위기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의 역할. 언론은 혼란을 증폭시키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예언 해석가와 종교인, 과학자를 한자리에 불러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를 토론하는 생방송을 기획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역사적 전례와 기후 변화를 보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에게 남은 건 불안감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은 더욱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7월 말, 하늘이 울 것이다. 법정 스님의 봉인 문서,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영상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왔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미묘한 움직임. 정치권은 처음에는 이 사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재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비상물자 비축 계획을 조용히 늘렸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7월 말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7월 말 이후로 예정돼 있던 신제품 출시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미루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상한 현상.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예언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지역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일부 산간 마을과 전남 해안의 작은 섬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곳들은 오래전부터 재난에 강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결과 단기간에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문의 줄이 길게 늘어섰고 숙박업소 예약은 연말까지 꽉 찼습니다. 종교와 단체의 대응. 종교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부 사찰과 교회는 7월 말 이전에 특별 법회를 열어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요구하며 7월 말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심리적 준비 vs 물리적 준비. 시민들의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준비로 기록을 남기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혹시 모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 준비로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피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류 모두 예언을 100% 믿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긴장. 7월 25일을 넘기자 사회 분위기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은 카운트다운 방송을 시작했고 유튜브와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의 징조를 공유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문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어떤 날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운명의 날, 그리고 그 이후 2025년 7월 31일. 그토록 기다리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비웃어왔던 운명의 날이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전국은 평소보다 한층 고요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직장을 쉬는 사람이 많았고 도로의 차량 통행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은 썰렁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간 듯했습니다. 아침 9시 하늘의 이상. 첫 변화는 오전 9시경 나타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기묘한 기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졌다가 몇 분 만에 잿빛으로 변하고 다시 밝아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중에 얇은 안개가 형성되었는데 그 안개 속에서 태양이 두 겹으로 보이는 환일환일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샵 하늘이 두 번 빛난다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는 예언서 속 하늘이 두 번 빛난다는 문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오, 첫 번째 울림. 정오가 되자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에서 동시에 들렸다는 기묘한 소리가 SNS를 타고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땅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낮은 진동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대한 북을 치는 소리 같았다고, 또 어떤 이는 바다 밑에서 금속이 울리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계에 특이한 신호가 포착됐지만 진도나 진원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집이나 실내로 들어갔고 지하철역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혹시 모를 다음 울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울림. 오후 3시 다시 한번 낮고 무거운 울림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일부 지역의 신호등과 전자기기가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세 번째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울 한강변과 부산 앞바다 그리고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기묘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한강 물결이 잠시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미묘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부산 해안에서는 바닷물이 평소보다 1m가량 물러나며 해저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산등성이 위로 길게 빗줄기가 번쩍 스쳤다가 사라졌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밤, 예언의 완결. 해가 지고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47분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붉은 빛을 띤 달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크고 선명하게 보였으며 5분 후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 달은 예언 해석가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해온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달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직후 전국에서 이상하게 선명한 별빛이 관측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은하수 일부가 보일 만큼 맑은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7월 31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언에서 말한 하늘의 2번 빛남과 3번 울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지만 많은 이들이 두려워했던 전쟁, 재난, 경제 붕괴 같은 물리적 파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한 변화가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는 이상한 차분함이 감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예언을 집단 심리와 자연현상의 우연한 결합이라고 분석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본 하늘과 들은 울림, 그리고 붉은 달의 장면은 마치 세상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며칠 뒤 학자들이 무소유 비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추가로 해석하며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잃었던 이름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름은 곧 스스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변화 이후의 길을 가리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7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강과 산이 이름을 잃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찾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2025년 7월 말 한국은 전쟁도 재난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법정 스님이 예언한 것은 물리적 멸망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게 되는 의식의 변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